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홀로 아들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아내는 오래전에 아이를 낳고 몸이 약해졌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죠.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저는 정말 정울망적이었고 아내를 따라서 죽고 싶었지만 아내가 세상에 남겨준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너무 보고 싶지만 이 땡땡이가 마치 당신이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보살피고 키울게. 저는 열심히 하루하루 땡땡이를 키우면서 아내 곁으로 갈 날들을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땡땡이를 충분히 다 키웠다고 생각하면 언젠가 이 자식도 나처럼 가정을 만들고 훌륭한 가장이 되면 그때는 미련 없이 아내 곁으로 가야지. 아내와 너무 닮은 아들을 보살피면서 매일매일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정말 아들이 조그만 아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돌봤죠. 아이가 친구들과 놀다가 다치고 들어오기라도 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아내의 빈자리가 정말 크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아이를 돌봐도 아이는 엄마의 품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아이를 주로 부모님께 맡겼지만 저희 부모님도 새벽 꽃시장을 하시면서 아이를 제대로 돌봐주실 수 없었고 그렇게 아이는 점점 소외감을 느끼면서 자랄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부모님께 맡기려니 아이가 하루 종일 제대로 관리 못 받는 것 같고 아무래도 새엄마를 만들어주는 게 좋으려나? 새엄마를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저는 소개를 받아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몸이 아파서 헤어진 아내가 있고 아이도 있다는 말에 아무도 저를 제대로 만나려 하지 않았죠. 그러던 중 저는 모든 것이 괜찮고 저를 정말 사랑한다는 여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땡땡아, 이 아줌마가 오늘부터 땡땡이 엄마야. 우리 셋이 이제부터 잘 지내볼 거야. 아이도 아직 어린 나이이기도 하고 정이 많은 애라서 그런가 금방 새엄마를 잘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렇게 새로운 가족을 잘 받아들이고 저의 행복을 열심히 그려나가고 있었죠. 여보, 언제 퇴근해요? 오늘도 그 분식집 가서 밥 먹을까요? 땡땡이도 좋아하고. 저희 가족은 외식을 좋아해서 집 밖에서 종종 외식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분식을 주로 좋아해서 분식을 먹거나 하러 가는 일이 많았죠. 몇몇 분식집은 저희의 단골집이었습니다. 어이구, 또 왔어? 이 집은 분식 진짜 좋아하네. 아우, 기분이다. 오늘 내가 떡볶이 1인분, 튀김 1인분 서비스로 줄게. 많이 먹고 가. 우리 집 자주 와줘서 고마워. 단골인 집은 인심이 좋다고 했던가요? 저희는 서비스도 자주 받았어요. 너무 맛있는 떡볶이. 저희 가족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먹는 음식이 되었죠. 그리고 어느 날, 그날도 가족들과 같이 단골집 떡볶이를 먹으러 갔어요. 그리고 저는 얼굴이 정말 익숙한 여자 한 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여자 땡땡이랑 닮은 것 같다. 어떻게 저렇게 쌍둥이처럼 닮았지? 죽었다는 전 아내와 닮은 여자, 너무 소름 돋도록 닮은 그 여자는 죽은 아내와 목소리까지 닮아 있더라고요. 저는 제대로 떡볶이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지금 아내한테 티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을 하면서 떡볶이를 먹었고 결국 그날 체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갑자기 웬 체해요? 아까 혹시 너무 급하게 먹은 거 아니에요? 좀 급하게 먹는 것 같긴 했는데. 계속해서 좋지 않은 몸, 계속해서 나는 전 아내의 생각, 정말 죽을 것 같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지금의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말했죠. 사실 오늘 그 분식집에서 죽은 전 아내를 굉장히 닮은 한 사람을 봤어. 너무 소름 끼치게 닮아서 나도 진짜 놀랐어. 목소리까지 닮았더라. 나 전 아내 정말 힘든 게 잊은 거 알잖아.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게 닮은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정말 미칠 것 같았어. 근데 너랑 땡땡이한테는 티는 안 내고 싶고 그냥 꾸역꾸역 눈앞에 있는 떡볶이 먹었지.
저는 아내에게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했고 아내는 그런 저를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이 많이 신경 쓰이면 이제 그 집 말고 다른 집 가요. 그리고 죽었다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 돌아와요. 그냥 많이 닮은 여자일 거예요. 도플갱어 이런 말이 왜 있겠어요. 많이 닮았으니까 있는 말이지. 아내 말대로 저희는 다른 떡볶이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집도 저희가 좋아하고 자주 가던 집이라 저희는 맛있다고 자주 들렀죠. 하지만 저는 종종 원래 가던 그 떡볶이집이 생각났습니다. 오늘따라 그 집 생각나는데 전화해서 미리 포장해달라고 하고 픽업만 해올까? 하지만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아내와 닮은 여자. 저는 전화해서 떡볶이를 미리 포장해달라 하고 퇴근할 때 그 떡볶이집에 갔습니다. 저 떡볶이 아까 포장한다고 전화드린 사람인데요. 아, 아까 전화 주셨던 분. 아, 지금 보니까 땡땡씨네. 아유, 요즘 왜 안 왔어요? 근데 내가 보다시피 지금 김장 중이라서. 백냥아, 너가 떡볶이 거기 있는 것 좀 갖다 드려라. 백냥? 백양이 누구지? 하고 있는데 그때 노란 생머리 여자가 뒤돌아 일어나 앉더니 제게 떡볶이를 주었습니다. 아내와 닮은 바로 그 여자였죠. 떡볶이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면서 해사하게 웃어주는데 저는 저와 연애 시절 자주자주 웃어주던 전 아내를 생각이 나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뜨렸죠. 그렇게 터져서 줄줄 흐르는 떡볶이를 보지도 못하고 돈도 제대로 건네주지 못하고 저는 떡볶이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저기요, 저기요. 저를 부르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저는 빠르게 떡볶이집을 뛰쳐나왔고 계속해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땡땡아, 널 어떻게 잊었는데. 그리고 최대한 잊어보려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는데 요즘 널 닮은 여자가 나타났다. 어떡하면 좋니? 나 너무 힘들다. 정말 빠르게 쏜살같이 뛰어와서 숨을 좀 고르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제 어깨를 툭툭거렸어요. 뒤를 돌아보자 그 여자였죠. 여자는 떡볶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떡볶이 주인 아줌마가 꼭 갖다 주라고 하셔서요. 단골인데 아까 떨어뜨리셔서 터진 거 너무 아깝다고. 돈은 안 주셔도 돼요. 오랜만에 와주셔서 고맙다고 앞으로는 다시 자주 왔으면 좋겠다고 전해달라고 하셔요. 정말 몸짓, 말투, 행동 하나하나 전 아내와 너무 닮은 여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전 땡땡씨라는 여자 알아요? 제 죽은 전 아내인데 너무 닮아서. 아,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아, 죄송해요. 제 죽은 전 아내랑 너무 닮아서. 순간 저는 눈물을 흘리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하는 말을 듣자 저는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맞아, 나야 땡땡 아빠. 내 전 아내인데 원래 이름은 전 땡땡인데 지금은 왜 백땡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으면 해달라고 했죠. 아내의 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실 나 죽은 게 아니야. 땡땡이 낳고 바로 몸이 안 좋아지면서 나 계속 병원 신세를 지게 됐잖아. 당신 어머니께서 날 찾아오셨어. 그리고 6개월 이상 계속 병원에 있으면서 집도 가난한 거 본인 아들 계속 졸라대서 결혼시켜줬더니 병원비로 집 돈 다 야금야금 하냐면서 가망도 없는 거 더 볼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 나는 그대로 있던 병원 강제 퇴원 당했지. 그래도 어찌어찌 내 친척분들 도움 덕분에 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는데 여보, 나 정말 죽을 뻔했어. 그래도 처음에는 당신 어머님이 많이 원망스러웠는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그냥 무덤덤해. 난 그냥 이렇게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났지만 당신과 재회했음에 감사해. 아내의 말을 정리하자면 아내는 죽은 게 아니었고 정말 많이 아파서 애를 낳고 한 10개월 정도 거의 1년 가까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지내야 했던 아내. 그렇기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나왔고 아내의 집이 가난해 그 당시 저희 집에서 병원비를 주로 부담해줬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돈 긁어먹는 제 아내가 싫어서 저에게는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내쫓으신 거였습니다. 그럴 리가.
난 너 죽었다는 것도 다 들었고 빈소도 갔다 왔는데 내가 네 영정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데. 나도 알고 있어요. 난 죽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지. 그 일이 있고 나서 정말 없는 사람처럼 개명도 하라고 해서 어머니 성으로 바꾸고 이름도 완전히 바꾸고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놀라운 이야기. 갑자기 2명의 아내가 생겨버린 저. 아내와는 죽었다고 처리되었고 바로 아내가 실종신고로 등록됐을 당시 아내 부모님 동의하에 이혼이 되었는데 사실상 2명의 아내가 있는 것이니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낼 곳도 없고 간신히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제가 다니는 그 분식집에서 일을 하게 됐고 그 집 하숙집에서 살고 있다는 아내. 일단 아내의 존재를 지금의 아내에게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누구세요? 아들이 놀라서 말하더라고요. 저는 아들과 지금의 아내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말 놀란 것 같고 저에게 이거는 사기 결혼 아니냐고 할 것 같았던 지금의 아내. 하지만 지금의 아내는 저의 걱정과는 달리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상황이 정말 당황스럽지만 땡땡씨는 이미 저희 2사람을 예전부터 사랑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원래라면 원래 계속 부부인 2사람 사이에 제가 끼어든 거고 그리고 원래 땡땡이 엄마도 땡땡씨 당신이고 이렇게요. 땡땡씨 당신은 남편 집에 남편과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안 되니까 남편이랑 아이를 자주 만나는 것까지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갑자기 이혼하면 이사가니까 나는 계속 이 집에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집을 나가고 2사람이 살림을 차리면 좋겠지만 시댁에 들켜봤자 우리 다 좋을 게 없으니까요. 너무 착한 아내. 저는 이날 뒤로 원래 아내하고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새 아내하고도 사랑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어요. 정말 미친놈 같겠지만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해해준 새 아내. 새 아내에게 오늘도 정말 고마운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죽은 줄 알았지만 살아 돌아온 아내와 그동안 못다 만들었던 우리의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